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다룰 주제는 댕기열인데 댕기 피버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의사들이나 우리나라 환자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모기로 옮기는 병하면 뭐 일본 뇌염이라든가 뭐 말라리아라든가 뭐 말라리아도 사실 군 생활한 남성분들은 좀 아시죠? 예, 전방 쪽에 주로 파주 철원 쪽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선 근데 이게 사실 모기가 옮기는 병 중에 열대지방은 댕기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 엄청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소득이 높아져서 이 원화 가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정말 옛날 일본 버블 시절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근데 보면은 댕기의 어떤 엔데믹 에어리, 그러니까 댕기가 잘 일어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좀 줄여볼게요. 댕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그럼 댕기는 누가 옮기냐? 잠깐만, 이런 모기가 옮깁니다. 이런 모기의 바이러스 형태로 댕기열이 있어요. 말라리아랑은 또 다르죠. 말라리아는 원충이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요 동남아시아가 가장 시뻘겋죠. 색깔이 동남아시아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파푸아뉴기니 뭐 이런 데죠. 그 남태평양, 서태평양.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도 좀 있어요. 요새는 이게 일로 옮겨갔대요. 원래 이쪽 지역의 질병인데 그 다음에 남미 쪽에도 있죠. 중미랑. 그러니까 이게 남미 쪽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게 빨갛잖아요.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 맵을 보시면은 이게 뭐 라오스, 태국 뭐 이런 쪽 다 포함되죠. 파푸아뉴기니,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그다음에 아프리카, 특히 이 동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중미 다 포함되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이게 프리퀀트 컨티뉴어스 뭐 댕기 리스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뜨거워집니다, 지구가. 그러면은 원래는 댕기가 이거였어요. 1975년에서 96년 사이에 댕기는 요런 식이었는데 아까 봤던 맵이랑 일치하잖아요, 지도랑. 근데 이게 이 위에가 이거 원래 그거면은 이 아래가 이제 2085년을 가상으로 그려본 그 프로젝션을 해본 겁니다. 프로젝션을 해서 그려본 건데 보면 이게 위로 올라왔죠, 다. 이 시뻘건 게 위로 올라왔죠. 인도도 다 북부지방까지 하고 이것도 엄청 커졌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원래는 아주 짙은 파란색으로 아주 안전한 지역이었는데 하늘색으로 변했죠, 이게. 그러니까 댕기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지금 이게 댕기에서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대지방으로 다 변해서 그래서 이거는 모기약이고 이런 걸 많이 피워야 되죠. 그래서 댕기 한번 증상만 좀 볼까요? 오늘 준비한 논문 사실 이건데 이거 보기 전에 좀 어려우니까 댕기는 눈이 아프고 근육통이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아프고 그 다음에 관절이 아프고 댕기 걸리면 그리고 반점이 나요 막 몸에. 그 다음에 구역질 구토가 나고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난대요. 열이 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두드러기 같이 막 빨간색이 나고 눈이 아프고 구역질 구토 그 다음에 관절통 근육통 배도 아파요. 토해요. 그 다음에 피도 또 토하거나 이제 대변으로 피가 나온다고 그러고 코피도 난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출혈을 일으켜서 그래요. 혈소판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댕기열이. 그 다음에 매우 피곤해요. 그 다음에 뭐 힘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다 비슷한 얘기죠. 뭐 잠도 안 오고 열나고 뭐 이게 혀나 뭐 이런 게 빨개지고 뭐 목구멍이 눈도 아프고 토하고 뭐 그런 거죠. 식욕도 없고 뼈가 아프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댕기를 옮기는 모기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르게 생겼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기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기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모기고 이 모기 안에 바이러스로 이제 피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래서 댕기에 걸린 사람 주변에서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으면 그 모기가 또 옮기는 거죠. 딴 사람 물 때. 그래서 좀 볼게요. 오늘 그냥 댕기 간단하게만 봅시다. 댕기열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동남아시아 여행 이제 많이 가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는데 모기 물렸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요. 이건 뭐 그래도 싱가포르 같이 발전된 나라면은 해결이 되는데 이건 예방을 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좀 못 사는 나라 같다 동남아에. 근데
뭐 미얀마 같은데 갔는데 버마 같은데 이런 뭐 갑자기 열이 난다 모기 물렸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큰일이 난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음, 댕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2가 걸려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고, 한 25억 명 정도?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이거는 뭐 주로 동남아시아 쪽이랑 그다음에 서태평양 쪽, 그다음 아메리카 쪽, 아프리카 쪽, 동아프리카 쪽. 그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일단 모기 이름은 에데스 지너스라고 해서 에데스 에집티입니다. 에데스 에집티라는 모기가 일으키고 에데스 알보픽터스라는 모기가 있대요. 뭐 그럼 아까 그림 보셨죠? 그런 모기들이 일으키고 주로 잠복기가 이제 한 7일 정도 평균, 한 3일에서 14일, 한 2주 정도까지도 잠복기일 수 있다는 거죠. 감염되고 나서. 이게 바이러스가 네 종류가 있는데 댕기 바이러스 1, 2, 3, 4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뭐 DNA, RNA 바이러스 두 개가 있어요. 플라비 바이러스 지너스라는 그 종에 속해 있대요. 종속 과목 강문기 아시죠? 예, 그다음에 플라비 비리데 패밀리고 과목이죠. 이건 종속 과죠, 과. 그래가지고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나 항열병, 옐로우 피버나 이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뇌염이나 세인트루이스 뇌염 이 있대요. 엔세팔라이티스. 이 얘네들하고 같이 이 플라비비리데에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내염 사촌 동생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네 개가 있고 요런 모기가 옮긴다. 뭐 이런 거 재미없죠. 예. 뭐 이 바텀 라인만 좀 볼게요. 그래서 댕기 피버는 아보바이랄 인펙션, 아보바이러스죠. 에데스 지너스 모기가 옮기고 에데스 에집티나 에데스 알보픽터스. 그리고 열대지방이나 이제 아열대지방에서 주로 일어나고 엔데믹 그러니까 이 풍토병인 곳이 한 100군데 나라 정도가 있고 주로 동남아시아고 서태평양 그다음에 아메리카도 있고 잠복기가 한 3일에서 14일 평균 7일 정도 되고 열나고 머리 아프고 근육통 있고 관절통 있고 이제 막 피부가 빨개지고 막 두드러기 같이 빨갛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백혈구 이거는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가 떨어져 있고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피가 잘 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간 수치가 올라가 있대요. 그 다음에 심각하게 이제 그 어떤 혈소판이 떨어져 있거나 막 출혈이 온몸에 일어나거나 막 출혈반이 막 반점 같은 게 그 다음에 그 혈장이라고 이 혈장 탈출이라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댕기에 걸리면은 심각한 형태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심각한 형태인 경우에 막 온몸에 출혈이 일어나고 혈소판이 막 떨어지고 플라즈마 리키지라고 해서 그 혈관에서 혈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하이퍼볼레믹 샥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나요 한글로? 그러니까 이게 그 하여튼 쇼크에 빠져요. 이게 피 혈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확진 검사는 이게 그 바이러스에 있는 항원을 검출해내거나 어떤 핵상 검사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수액 때려 붓고 그 이제 크리티컬 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위험한 그 페이즈 세 개의 페이지 중에 가장 위험한 거 갔을 때 알아차려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살리는데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세컨더리 프리벤션이라고 기존에 댕기 걸린 사람 주변에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있으면은 가면 안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옮겨요. 이게 바이러스 모기가 피를 빨면서 바이러스가 빨려 들어와가지고 그 다른 사람 물 때 또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 바텀 박스만 볼게요. 예방하려면은 그 스태그넌트 워터,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 주변에. 싱가포르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건설 현장 하루가 끝나고 그 건설 현장에 물웅덩이를 남기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대요. 하루 번 걸 다 꺼먹는데요 그 회사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철저하게 그 안 남기게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게 댕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피부를 가려주는 옷을 입고 특히 이 댕기 옮기는 모기는 낮에 활동을 한대요. 모기는 원래 야행성이잖아요. 밤에 활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특히 주의하고 그다음에 뭐 인섹티사이드 그 살충제 뿌리고 이제 모스키토 리펠런트 그러니까 모기 기피제 뿌리고 모스키토 코일은 아까 요거예요. 요 모스키토 코일이 요 아시죠? 시골에서 왜 저희 모기향 태우는 거 그거 피고 모스키토 넷 이거는 이제 그 모기장 쓰라는 거죠. 그래서 모기장 쓰고 코일 쓰고 그 아픈 사람 주변에 특히 이런 걸 해야 그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아픈 사람 주변에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으면 옆에 있으면 같이 걸린다는 거죠. 댕기에. 그래서 이 페이즈가 3개 있는데 그 크리티컬 페이즈 그러니까 죽기 엄청 위험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페이지는 어떻게 감별하냐면 복통이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구토를 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복수가 차거나 막 흉수가 차거나 막 물이 차면 안 되는 그런 부위에 막 물이 차요. 왜 막 배가 불룩해지고 복수 차서 흉수 차서 숨이 힘들어지고 막 이게 혈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플라즈마 리키지거든요. 혈관에서. 그 다음에 막 그 뭐냐 입안에 보면은 막 출혈반 같은 게 있고 뮤코살 블리딩. 그 다음에 뭐 의식이 흐려지고 막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간이 이 갈비뼈 밑으로 만져보면 2cm 이상 튀어나와 있어요. 간이 부어 있어요. 예, 간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그 혈소판이 떨어지고 이거는 뭐 피검사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헤마토크리시라고 혈장량이 줄어드니까 그 적혈구 볼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건 뭐 모르셔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피검사 해보면 의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특히 그 아까 말했잖아요. 크리티컬 페이즈에서 죽기 직전 헤모레직 피버나 댕기 헤모리직 피버라고 해요. 댕기 출혈열. 그 다음에 댕기 쇼크 신드롬. 댕기 뭐 쇼크 신드롬 정도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피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혈소판 감소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이제 백혈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백혈구 안에 중성구랑 림프구가 있는데 그 비율이 있어요. 정해진 게. 근데 그게 막 이상하게 뒤틀려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 혈장이 다 탈출해서 그 적혈구 이렇게 볼륨이 증가한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뭐 그래 20% 이상 증가하거나 평소보다. 알부민이 너무 적어. 알부민이 너무 적으면은 이게 그 플라즈마가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알부민도 같이 뭐 빠져나가니까. 예, 그다음에 그 간 수치가 너무 높은데 이게 특징적으로 AST랑 ALT가 있어요. 간 수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대충 들으시면 돼요. AST가 ALT보다 2배 이상 높으면 이거 요거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의사들만 알면 되는 거죠. 제 채널에 의사 구독자도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의사분들이 요런 거 막 무슨 검투사포진이니 뭐 원숭이 뭐 몽키폭스니 원숭이 폭스죠? 막 이런 지식들을 최신 지식을 제 채널을 통해서 흡수하기도 하세요. 많이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요거 댕기열도 한번 우리나라 의사들 잘 몰라요. 이거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감염내과 의사 아니면 잘 몰라서 임신한 경우에 이 댕기열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임신하면 가면 안 돼요. 지카 바이러스 있죠. 또 동남아에 지카 바이러스 기형아 만들죠. 그 이 임신한 경우에 그 모성 사망률하고 그 어떤 아이한테도 위험하대요. 그다음에 뭐 제왕절개 막 하게 만들고 막 아기 위험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아기한테 그 칠드런 아이들한테도 특히 위험하대요. 아이들은 아까 말했던 그 죽기 직전 상태 댕기 헤모리직 피버나 댕기 쇼크 신드롬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댕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댕기열에 모기에 물리면 안 돼요. 댕기열 일으키는. 예, 그래서 특히 1살 미만 애들은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고 예, 왜냐면 얘네들은 이 막 폐 기능도 완전하지가 않고 막 그 용량이 모자라서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백신 없어요. 예, 여기 백신 없다고 나오죠. 안티바이럴 드러그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스테로이드 쓰고 백신이 현재 개발 중인데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게 댕기열 뭐 한 번만 쭉 보시면 예, 이게 위험해 거의 다 본 것 같은데요. 예. 뭐 알아야 될 건 다 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 아까 요 맵 한번 더 볼게요. 동남아시아 갈 때는 주의하자. 아프리카도 뭐 가시는 분 많이 없겠지만 갈 때 주의하고 남미 갈 때 주의하고 특히 이 서태평양들 여기 뭐 관광지 많잖아요. 뭐 무슨 뭐 세부니 무슨 뭐 코타키나발루니 많잖아요. 거기 갈 때 주의하고 파푸아뉴기니 갈 때 주의하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계속 증가하니까 그 엔데믹 에어리어가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를 고려해서 더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더 위쪽으로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서 댕기열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여행 많이 가니까요. 동남아시아로 요새는. 예, 그래서 댕기열을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예, 뭐 댕기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행의학이라고 있는데 좀 여행하는 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옛날 영국이 식민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트로피컬 메디슨, 그러니까 열대의학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식민지를 관리하려고 그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의대에서. 그래서 영국 보건대학원, 런던 보건대학원 이런 데서 트로피컬 메디슨이 굉장히 강하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댕기 피버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대의학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몇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차차 좀 다뤄볼게요. 댕기열 말고도
뭐 이제 뭐 알아둬야 될 게 큐피버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뭐 바퀴벌레가 옮기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틱이라고 이렇게 그 진드기 같은 애들이 옮기는 게 좀 있어요. 예, 그런 거 좀 여행 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시리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